저는 메인폰으로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구매하여 현재까지 6개월간 너무나도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죠. 3개의 카메라의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배터리 역시 엄청나게 오래갑니다. 하루종일 사용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배터리 잔량이 50% 이상인 날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이죠. 그렇다 보니 충전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게임 성능 역시 타사에서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빠릿하며 부드럽게 구동이 되었고 120Hz 주사의 OLED 디스플레이, 스피커, 디자인, 감성, 기타 등등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폰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게까지 부족한 것이 없는 폰이었다라는 점이었죠. 13 프로의 무게는 6개월 만에 저의 손목을 시큰거리게 만들기 충분하였습니다. 손목은 굉장히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하루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도, 회사에서 PC를 사용하여 업무를 보는 회사원에게도,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에게도 말이죠. 이렇다 보니 저 역시 손목 건강을 위해 가벼운 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때마침 애플에서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한 아이폰 SE 3세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참에 메인폰을 바꿔볼까 하는 충동적인 마음으로 아이폰 SE 3세대를 구매하였으며 며칠간 메인폰으로 사용해보았습니다. 자, 과연 무게만 보고 13 프로에서 SE 3세대로 갈아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SE 3세대에 대한 실사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를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부분은 바로 무게였습니다. 아이폰 13 프로의 무게는 203g, SE 3세대는 144g입니다. 수치상으로는 59g 차이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체감상으로 느끼는 부분은 59g의 숫자 차이가 아닌 가볍다와 무겁다였습니다. SE 3세대를 일주일간 사용하면서 가벼움으로부터 오는 편의성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느꼈거든요. 우선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던 손목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할 때, 영상을 볼 때, 메시지를 보낼 때,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손목에 큰 압박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누워서 유튜브를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편리하였죠. 그도 그럴 것이 가벼운 무게에 추가적으로 작은 크기, 그리고 그립감도 더욱더 향상이 되어 체감상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쓸 일이 없는데도 자꾸 손이 가는 폰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그토록 4인치 디스플레이를 고수했던 점이 아마 이러한 부분도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로지 무게와 휴대성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폰이었습니다. 제 일상생활 패턴은 굉장히 단초롭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의 잠들기 전 배터리 잔량은 보통 20에서 30% 사이로 남아있었습니다. 딱 하루 정도 버틸만한 배터리 용량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게임을 구동하게 된다면 배터리가 하루를 버티지 못하였죠. 중간에 충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어느 순간 보조 배터리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가벼운 무게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말이죠. 암튼 배터리는 제 기준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폰 세팅을 마친 후 홈 화면을 조금 조작을 해보니 이거 폰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이게 120Hz와 60Hz의 차이구나. 역체감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화면을 전환할 때 누군가 뒤에서 살짝 잡아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며칠 사용하다 보니 현 시점에는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몇 시간 동안의 문제이지 지속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은 폰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폰에 가득 찬 사진첩을 보고 가볍게 넘길 만한 요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카메라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았죠. 촬영의 조건이 주간 그리고 일반적인 광각 촬영 결과물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큰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 풍경이나 사물을 촬영할 경우에도 말이죠. 하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부족한 SE 3세대 카메라의 문제점은 이 외의 조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망원, 초광각, 접사, 인물, 그리고 야간 촬영 등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의 결과물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죠. 5배 망원 촬영 사진입니다. 제 아무리 A15 바이오닉 칩을 달고 나왔지만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SE 3세대의 사진은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뿐 뚜렷한 디테일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13 프로는 상대적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좁은 공간에서의 촬영은 초광각 렌즈의 부재로 꿈도 꿀 수 없었으며 접사 촬영 역시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사람의 얼굴은 인식할 수 있었지만 사물일 경우에는 불가능하여 사물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진 촬영은 또 어려웠습니다. 야간 촬영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더욱더 극명하게 발생하였죠. 저는 처음에 초광각, 망원, 야간 사진은 얼마나 많이 찍겠어? 주간에만 잘 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간 촬영해온 사진첩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주간 외의 조건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카메라도 포기하기가 조금 힘들 듯 합니다. 이외에도 HD급 LCD 디스플레이는 눈으로 느껴질 만큼 퀄리티가 부족하였고 스피커 역시 우측에만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에어팟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부터 오는 오타도 종종 발생하였죠. 이렇듯 사소한 점에서 다소 불편한 점들이 여러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3 프로와 SE 3세대의 실사용 경험기를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두 기기였지만 13 프로의 무거운 무게로 인해 어느 정도 타협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호기심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계속해서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두 기기를 비교해보니 무게와 휴대성을 제외하고 나서는 기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SE 3세대는 한 번씩 가볍게 사용하고 싶을 때 세컨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